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개선 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역률 개선은 계산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책에는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제 해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면은 뭐 아까도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자료 받아가시듯이 USB나 뭐 이런 것들 가져오시면 언제든지 카피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전압 조정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 역률 개선, 효과, 목적,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스폰 네트워크 부분.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QV, PF 컨트롤, 주파수 변동, 뭐 AFC, ELD,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뭐 경제 운영이나 주파수 특성 정수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요. 너무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주는 안 나옵니다. 스폰 네트워크 같은 경우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25점짜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안지를 쓰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바로 설명드릴 전압 조정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입니다. 거의 이 테두리 안에서 다 씁니다. 나중에 다 돌아서 전압 조정 답안지를 보면은 요 형태의 모범 답안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 정도까지는 써주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전압 조정 설비별 뭐 특장점 같은 경우도 쓸 때 요 정도 안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바로 전 시험에 동기전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를 나왔는데 그것도 요 안에서 발췌를 해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이 한 뭐 10점짜리 정도밖에는 안 나와 있죠. 그걸 25점짜리 뻥튀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동기전동기에 대해서 쓴다는 부분이 부족할 때는 다른 것들도 갖다 써가면서 동기전동기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전압 조정입니다. 근데 동기 전동기가 있고 동기 조상기가 있습니다. 그건 반대라고 그랬죠. 동기 전동기. 예, 발전기가 있고요. 동기 조상기가 있습니다. 발전기하고 동기 조상기하고 반대고, 동기 전동기하고는 또 틀리죠. 근데 동기 전동기는 발전기도 됐다가 전동기도 됐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기 조상기는 특징들이 보통 이제 틀려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은 저여자, 이쪽은 과여자가 되는데, 사실 이제 발전기 쪽에서는 그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성분에 대한 것들이. 발전기 이제 단락 특성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좀 작게 그립니다. 여기가 한 85% 정도, 여기가 95% 정도. 어떤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압력이 1.0, 2.0, 4.0까지 이렇게 커진다. 됐는데 여기가 작죠? 여기가 이제 단락비 해가지고 KS. 단락비인데 요거는 XD분의 1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요 지점이. 요 지점까지. 그러니까 얘가 단락비가 크다는 건 얘 밑에 이 부분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더 튼튼하게 여유있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죠?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이 위에는 높으니까 과여자다. 밑에는 부족여자 또는 저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딱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동기조상기의 부위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역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예,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려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IF, 계좌전류죠? 여기는 뭐죠? 전기자전류죠? 전기자전류하고 계좌전류가 있는데, 계좌가 뭡니까? 바로 이제, 여기는 지상전류인데 얘는 요거보다, 기준보다 작죠? 여기는 부족여자가 되는 거고, 얘는 과여자가 되죠. 얘하고 반대죠. 지상일 때 과여자인데 얘는 지상일 때는 부족여자가 되죠. 이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특성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 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무효전력으로 인해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전압을 직접 조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얘는 전압을 직접 조정하지 않고 무효전력이라는 걸 조정해가지고 그거에서 제어를 하니까 간접적인 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직접적인 제어, 간접적인 제어 해놓고 전압을 직접 조정, 그 다음에 전압을 간접 조정해놓고 가로 열고 뭐 무효전력을 뭐 부상,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컨셉을.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것들을 많이 쓰고 이것들도 많이 쓰는데, 얘로 할 수 있는 거는 변압기 OLTC밖에 없습니다. 탭을 제어가.
승합을 시키는 거지. 탁탁 해가지고 건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압기에 전압을 올려주는 거. LTC. 이건 OLTC가 이제 NLTC죠. 노로드 탭 체인저. 요거는 변압기의 온로드 탭 체인저. 요 변압기의 노로드 탭 체인저. 요건 SVL. 이게 사이리스터 볼테지 시리즈 볼테지 레귤레이터네. 그래가지고 변압기 2차 측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PVR이나 SVR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PVR 같은 경우는 지금 전봇대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주상 변압기 그 밑에 이렇게 PVR이 설치되어 있는 거 있고요. 요 SVR은 한전의 변전소 안에 이렇게 단상 주상 변압기처럼 이렇게 변압기 2차 측에 도란스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고요. 또 IVR이라고 해가지고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서 유도용 뭐 전압 조정기 해가지고 수영가에도 그렇게 설치된 건 본 적은 있습니다. 옛날에. 요거는 무효전력은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제품에 따라서 특성들이 다 틀려지겠죠. 발전기, 회전기니까 응동성이 좋습니다. 동기저상기, 응동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정직이기 때문에 조금 운동 특성이 느리다는 얘기죠. 블로 리액터, 병력 콘덴서 다단계로 올라가죠. 스텝별로.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SVC가 들어간 거죠. 스테이트 바 컴펜세이트 해가지고. SVC가 아까 뭐라고요? TSC하고 TCR하고 합쳐졌다고요. 사이리스로 제어하는, 얘는 블로 리액터 같은 거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병력 콘덴서도 스텝 바이 스텝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사이리스를 제어하니까 그거를 올렸다 널렸다 하는 걸 빨리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조합하고 있으니까 더 속도가 빠르겠죠. 발전기는 그냥 회전하면서 동기저상기 회전하면서 하는 거니까 응동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얘는 회전기다 보니까 속도는 좋은데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나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정지형 제어 설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이리스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IGBT를 쓴다든가 아니면 얘가 사이클링을 할 때 열이 나겠죠. 그걸 하기 위한 냉각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 장치들이 해지니까 비싸지는 거죠. 자, 보시면 전압 조정 계통도 아까 설명을 했죠. 발전해서 뭐 22kV에서 발전을 했다. 그럼 345나 154나 765로 송전을 해가지고 그걸 154 변전소로 바꿔가지고 한다. 그림이 요게 딱 표준이 딱 돼 있습니다. 딱 보기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 발전하게는 22kV로 발전해가지고요. 뭐 154나 345로 송전을 합니다. 그럼 345 송전을 한 다음에 다시 154 변압기에서 하죠. 그럼 요게 345 변전소라는 얘기죠. 345 변전소. 동서울 변전소, 뭐 남서울 전력소, 뭐 또 그 성남 변전소 뭐 이런 데들 가면 345 모선이 있다는 얘기죠. 154 변전소 쪽으로 따로 뿌립니다. 그럼 요게 154TL로 가는 요런 변전소가 몇 개냐? 우리나라 한 600여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600여 군데 정도. 그 중에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냐. 154에 22,900 달려있는 변전소를 옥내용 변전소도 해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도 이런 변전소가 몇 군데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코엑스 밑에도 이런 변전소가 있고요. 다 그런 변전소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요런 변전소는.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좀 큰 변전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역별로 동서울 쪽에 하나, 뭐 성남 쪽에 하나, 뭐 신성남 변전소 이렇게 남서울 변전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 4, 5모선이 들어가는 데들은 어떤 그 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시 안에서 어떤 구 개념이고 얘는 이제 동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량진에도 있고 뭐 사육신문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여의도 안에도 한 4-5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의도는 섬 아닙니까? 섬이 작은 데도 4-5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왜? 변압기 용량별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사용하는 션트 리액터는 용량이 얼마일까요? 대략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345kV에 사용하는 요쪽에 345 변전소의 요 모선단에다가 다는 거는 200MV, 154의 모선단에 다는 건 100MV. 여기 345 변전소도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154도 22,900. 요 22,000 모선단에 다는 거는 30MV. 154에 스테콘 달죠. 50MV짜리 달죠. 스타코는. 여기다는 콘덴서 얼마 달죠? 45에 60MV짜리 TR 4개 뱅크에 여기는 5MV 정도를 답니다. 5메가바. 이제 5메가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죠. 요 뒷장에 나옵니다. 그림이.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배전선로죠.
배전선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공배전, 지중배전, 오버헤드,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하죠. 이게 철탑 아닙니까? 요 지금 옆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빌딩 앞에 패드 TR 있죠? 그게 요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요게 뭡니까? 주상변압기 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상을 해가지고 380에 220 받든 뭐 해가지고 단상을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가지고 짬바한 것도 있고 하나만 해가지고 짬바해서 나간 것도 있고요. 그게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가정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게 조합이니까. 그러면 여기 전봇대 옆에 이렇게 막 케이블들 나가다 보면은 애자로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들어와서 책임분께점 앞에까지 이렇게 들어온 게 요거란 얘기죠. 그걸 이제 설명을 딱 잘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전압 조정을 한다. 그럼 사이사이가 어디입니까?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 배전선로 이렇게 배전선로, 주상변압기, 변전소, 발전소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 키워드를 어떻게 했냐? 발변, 주배,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선로 거기서 전압 조정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전압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설비들은 뭐가 있고 그거를 어디에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어떤 설비들이냐? 동기조상기, 회전기라고 얘기했죠. 아까 동기전동기를. 아까 동기전동기, 동기조상기, 동기발전기.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차이 나는데 동기조상기는 동기발전기도 됐다가 동기전동기도 됐다. 그게 뭡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공급, 이쪽으로 가면 소비. 이렇게 하면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조상기의 특징은 아까 제가 동기발전기하고 반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소궁도가 높다. 회전기가 돌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투입하면 연결되죠. 진지상 제어가 가능하다. 아까 공급 소비가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송전소 시충전의 이용이 가능하다. 발전기니까요. 시충전이라는 게 뭐냐? 최초, 처음 시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이런 데들은 케이블 길이가 길거든요. 전압 딱 넣는 순간에 이제 송전하는 거 시충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발전기로 공급을 해줘야 될 때 그때도 시충전이거든요. 왜냐면 케이블 쪽에 대한 어떤 그 정전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근데 발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P값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부하 설비가 조그마하니까. 근데 얘가 공급할 수 있는 Q 성분은 역률 때문에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충전을 하면서 케이블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 충전 용량을 커버를 하지 못하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용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P값보다는 여기 필요한 Q값이 많으니까 발전기는 그렇게 되면 Q 성분을 더 내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Q 성분 때문에 얘가 오버히트가 나가지고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던 리액터를 거기다 다는 겁니다. 페란트 현상 방지하듯이. 그래서 투입할 때 션트 리액터를 투입을 해가지고 시충전 때는 아까 얘기한 그 시성분을 어느 정도 없애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시충전에 이용할 때도 사용하다. 회전기 값이 비싸고 전력 손실 크다. 소음 있고 근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동기전동기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까처럼 위치 제어를 정확하게 하고자 할 때 동기전동기를 또 쓰기도 합니다. 제가 동기전동기 기동하는 걸 봤더니 기동하는 동안에도 전격 전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동하는 걸 처음 봤는데 한 2달 전에 보기는 한 3군데에서 봤습니다. 동기전동기를 큰 거를. 근데 뭐 돌고 있는 것만 봤지 시운전하는 건 못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시운전 할 때 입회해가지고 이제 기동 특성 같은 것도 보니까 한 30초 정도 기동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한 1.5배 정도 하더니 그냥 한 30초 정도 되니까 그냥 뚝 떨어집니다. 보통은 모터 기동하게 되면은 한 6배 정도 올라갑니다. 기동 전류가. 그래서 탁 쳤다가 가는데 얘는 한 1.2배에서 1.5배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여자기형 변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안에 또 변압기가 또 3건선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다. 일반 변압기로 받는 게 아니라 동기전동기 쪽에 또 여자기형 변압기를 또 통해가지고 여자기를 공급해주니까 그렇게 되게끔 SV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거부터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돈 되고 좋은 거부터. SVC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쓰고 있는 데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철 제강 이렇게 저희 현대제철이나 뭐 이런 데들
가거나 이래야지 쓰죠. 왜냐면 값이 비싸니까. SBC 하면 보통 20억, 30억 하거든요. 20억, 30억짜리를 달아서 왜 해야 되냐? 아까처럼 플리커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어차피 전원을 안 주거든요. 2.5%를 넘기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어차피 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런 큰 용량들이 어디냐? 제철소, 제강소 이렇게 아크로 쓰는 데도 그런 데 씁니다. 이제 20억, 30억이라는 건 용량이 좀 컸을 때 그런 것들이고 뭐 한 2억, 3억짜리도 있습니다. SBC 작은 것들은 그런 것들 어떻게 쓰냐? 변전소 같은 데 이제 쓰여지죠. 10MV 뭐 이런 데들. 아까 얘기했던 제가 봤던 SBC는 80MV짜리거든요. 80MV는 일반 변압기보다 큽니다.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하니까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뱅크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개 뱅크. 여기 보시면 병렬 콘덴서와 리액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제어를 한다. 소공성에 대해서 좋죠. 속도도 빠르죠. 신뢰성도 유지 보수도 간단하죠. 동기조성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되는 빈도들은 이제 작다는 얘기죠. 지금 동대구에 있던 SVC를 떼다가 뭐 다른 데 옮겼죠. 그래서 동서변전소도 있던데 동서변전소에 SVC 있는 걸 봤고 그다음에 양주 쪽에도 갔다가 다른 걸로 제가 옛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금 변전소 갔더니 저기 남양주 쪽에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스테이트콤, 효성에서 만든 스테이트콤을 달아가 놨고 최근에는 이제 한전에서는 이제 중국에 있는 나리라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팩츠를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AS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레퍼런스가 좀 문제가 있고 근데 가격 때문에 아마 그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팩츠나 HVDC 쪽으로는 ABB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DC 쪽으로는 DC 설비를 제어하는 것들은 ABB가 조금 잘 돼 있고요. 그다음 LS 산전 이런 데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 근데 이제 신뢰성의 문제죠. 얼마나 오래전부터 만들었느냐, 아니면 소자가 얼마나 견뎌주느냐. 사실 이제 DC 같은 경우는 ABB 같은 DC 차단기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는데 LS는 DC 차단기가 없습니다. 용량이 큰 게. 결국 외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품 자체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노하우가 축적된 게 적으니까. 물론 저희도 있는데 업체 이름은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회사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 무효전력 공급용으로 전압을 조정한다. 가장 많이 쓰죠. 값이 싸고 편하니까. 근데 이걸 병렬로 할 거냐 직렬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틀리는데 얘는 다 병렬입니다. 역률 부상이니까. 직렬로 하는 건 역률 부상용이 아니라 아까처럼 뭔가 전압 제어를 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제어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설비비가 싸고 손실도 적고 소음도 적고 운전보수도 용이하다.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렬로 된 거 빼면은 정전인데요. 병렬로 된 거는 차단기 떨어뜨리고 그냥 교체만 하면 되니까 수명은 한 10년 정도 보통 이렇게 보시죠. 배가 불러오는 시간이 와이프가 배 부르는데 10달 걸리죠. 얘는 배 부르는데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한 3, 4년 만에도 배가 불러오죠. 조종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계적입니다. L은, 리액터는 연속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코일이기 때문에. 흘러주는 양만, 변압기하고 똑같습니다. 전류 흘려주면 거기, 채워주는 양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석을. 얘는 콘덴서가 용량이 딱 정해지기 딱 키면은 스텝 바이 스텝. 땅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제어가 힘드니까 얘를 쓸 때는 그 용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L 성분을 같이 쓰는 겁니다. SVC 아까 보셨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SVC가 여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덴서를 이렇게 놓고 단계별로 놓고 여기 한 뱅크, 두 뱅크, 세 뱅크 해놓고 여기 사이리스터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사이리스터. 요거를 단계별 올리고 여기다가 뭘 달느냐 사이리스터 해가지고 L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LC 조합을 해서. 그럼 얘 L의 용량은 요 세 개하고 다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얘가 20였다. 그럼 얘는 60M짜리 쓰는 겁니다. 왜? 이걸 다 썼을 때에도 제어가 가능해야 되니까. 아니면 1대1로 하게 되면 이게 60이고 60이면 요거 올라가는 동안에 얘로서 전부 다 제어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들죠.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왜? 60짜리를 다 걸고 여기서 60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얘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했을 때 얘는 조금씩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얘 바운더리가 커지면 그만큼 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열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씁니다. SBC는.
뭐 TCR, TSC 해가지고 뒤에 SVC 쪽에서 또 나옵니다, 그림이. 근데 대신 이제 L은 이제 공심용 리액터를 써야지만 됩니다. 거기 철심을 쓰게 되면 포화가 돼가지고요, 제대로 이제 공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테트콘 같은 데 보면 콘덴서 있는데 위에 L 덩어리 있죠? 위에다 달아놓은 게 왜? 철심이 없습니다. 코일만 있습니다. 왜? 밑에다 달아두더라도 항상 밑에 받침대를 둬가지고 위로 띄웁니다. 왜냐면 철심이 바로 있으면 거기 유도가 되거든요. 유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항상 다른 거하고 띄워서 이렇게 봅니다. 안에 철심이 없습니다. 공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만 있고요, 쇳덩어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만 있지, 예를 들어 변압기는 어떻게 돼 있죠? 변압기도 똑같습니다. 변압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성층으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성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와류를 줄여주죠. 와류선을.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 권선을 갖습니다. 바깥에 무슨 권선? 고압권선. 안에 저압권선. 이렇게 감아 넣습니다. 이렇게 감고, 이게 삼상 변압기 아닙니까, 지금? 변압기 한 상, 두 상, 세 상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고압이 인가되면은 요 자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여기 저압에 이동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탭을. 근데 이제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리죠, 그냥 그림으로. 그러면 여기다 권선 잡고, 여기다 권선 잡아서, 이게 철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철심이. 근데 철심을 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하나로 해서. 근데 내철용, 외철용, 철심이 안에 있냐? 철심이 내부에 있죠? 권선에. 내철용. 철심이 밖에 있으면 외철용. 그다음 분포형, 적층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수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또 틀려지고요. 그런 건 이제 제작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요게 뭐죠? 방전 코일, 방전 리액터. 예? 요거는 션트. 이건 직렬 리액터라고 얘기하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 직렬 리액터라고 되어 있죠. 시리즈 리액터.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 그림 이거 4개 그려놨는데 아니고요. 이거 3개입니다. 여기도 3개. 그 전에 설명드렸죠? OMV를 한 상에 6개 달려있습니다. 세 상이면 18개거든요? 5,000을 18로 나누면 278인가 나올 겁니다, 아마. 278, 278, 278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3개는 병렬로 되어 있고, 요게 하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개 되어 있고요. 하나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3개씩. 그리고 양쪽에 방전 코일 있고요. 그때 직렬 리액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렬 리액터를 왜 여기다 달았냐? 전압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여기다 달면은 우리 민수는 여기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다 다. 콘덴서 전단에. 한 점만 이 뒤쪽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전압이 올라가니까. 얘 부분에 전압이 올라가 버리면서 용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방전 코일. 얘 죽었을 때 여기 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을 시켜야죠. 빨리. 3분 이내에 50V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도 써주시면 되고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변전소의 OMV의 결선도하고 내용들을 설명하셔. 그럼 요게 뭔지 이제 각각하게 설명해 주시죠. 전력용 콘덴서가 하는 역할, 방전 코일이 하는 역할, 직렬 리액터가 하는 역할. 여기는 보통 52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52 같은 거. 큰 거. 사진들은 있으니까요. 나중에 11장 변전소 할 때 보여드릴 겁니다. 또 기본 서반에서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로 리액터, 병렬입니다. 별로. 여기는 직렬 리액터고요. 틀립니다. SHR로 썼는데 이건 그냥 SR로 쓰셔야 됩니다. 시리즈 리액터니까. SHR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죠. SHR이 션트 리액터이기 때문에 불로 리액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 성분이 많았을 때 L 성분을 투입해가지고 해주는 거. 페란트 현상 방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 있죠. 페란트 현상, 발전기 자개 현상 방지 목적으로 3, 4, 5kV 변전소에 많이 사용됨. 3, 4, 5kV의 모선에 200MV, 154 모선에 100MV, 그리고 23kV 모선에 30MV. 이렇게 용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딱 가서 보면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왜? 권선이 3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부싱 애자가. 부싱 애자가 6개 나와 있으면 변압기고요. 3개 나와 있으면 리액터입니다. 잘 모를 때는. 바깥에 다 지나다니면서 파워퓨즈를 보는데 저게 파워퓨즈입니까? COS입니까? 물어보거든요. 맨 끝에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파워퓨즈고요. 안 칠해져 있으면 COS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형태를. 딱 보면 차이가 나는데
구조를 모르니까.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ULTC, 이건 언로드 탭 체인저. 예? 부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탭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설치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한다. 그래서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인데, 제가 아까 잘못 시리즈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압 조정 방법, 모선 일괄 조정 방법, 급전성 조정,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해서 조절하는 방법. 이 그림 있죠? 기본세. 그 그림까지도 옆에다 그려주셔야 되겠죠. 요것도 페란티 현상, 발전기 자전기 현상 할 때, 요 옆에 그림 하나, 딸랑.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그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전달 효과가 좋은 겁니다.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그냥 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스테이트 콘덴서입니다. 스테이트 콤이 있습니다. 콤. N 대신 M. 콤펜세이터 해가지고 SVG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트 바 제네레이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미금에 지금 10MV짜리가 다, 10MV였나? 10MV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것들은 이제 GTO 인버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합니다. 100MV였으면? 제가 헷갈려가지고. 10MV는 아니겠죠? 용량이 아마 100MV 정도 될 겁니다. 효성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했던데, 인버터 변압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구조가 인버터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GTO 인버터로 해서,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SVC는 콘덴서나 리액터 중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한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가 없다. 여기는 똑같은데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 설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버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시면 변압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있고 2차 있는데 이게 3권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3권선처럼 그 변압기가. 그거는 나중에 변전소 할 때 또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사진들을 가지고. 그 적용을 어디다 하느냐. 발변지배라고 얘기했죠. 발전소에서 적용, 변전소에서 적용, 주상변압기에서 조정, 배전틀로에서 전압 조정. 발전소에서 뭘 하냐. AVR, AQR. 요거 보시면 이제 그 제어 방식에서 개별 제어 1, 2, 3.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 가지 제어가 있죠. 무유전력 제어에서. 발전소에. 예? 개별 제어, 협조 제어, 그 다음에 종합 제어. 이렇게 나와야죠. 왜?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안에, 자료에 여러분. 예? 그게 이제 주파수 제어 쪽에서 제어 방식은 또 뭐였죠? PF 컨트롤에서 제어 부분에서 제어는? 예, FFC, FTC, TBC.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옛날 자료는 하나 더 해가지고 뭐 또 다른 방식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죠.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 헷갈린다고. 이제 전력계통에서 제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PF 컨트롤에서 제어가 있고, 무효전력 쪽에서 제어가 있는데,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어 부분이 있다고 있더라고요. 직병, 재병 해가지고,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직병, 배, 재, 병렬 재배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온다고요. 네 가지가.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또 헷갈립니다. 요 바로 또 뒤에 나오니까요. AVR, AQR 해가지고 요 그림들 그려져 있습니다. 개별제에서. 개별제 1, 2, 3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CRT 뭐 해가지고 CRT 단자대에서 봐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림들 같은 거 옆에다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지금. 남들하고 차별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기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 발전소의 전압조정 딸랑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특징.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징을 설명할 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좀 편하니까. 변전소의 전압조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SC, 션트리액터, ULTC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데 제어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조정, LDC 보상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그 기술 용어 해설집에 보면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조정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상 떨어지면 탭에 의해서 탁각 올라가게끔. 얘는 어떻게 되냐, 구간별로. 아침에 8시 되면은 부하 들어갔으니까 그때 들어가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탁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얘도 프로그램식이죠. 결국은 얘도 프로그램식인데 얘는 타이머로 되어 있는 거고, 시간대별로 타이머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몇 프로그램이라는 게 몇 프로 이상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AVR 개념처럼 자동적으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것만큼 떨어진 만큼 다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SVR은 아까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모선에다 일괄 설치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급전선 조정. 여기다 달면 급전선 조정입니다. 각 배전선마다 설치하는 게.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SVR. 첫 번째 모선 일괄 설치. 그 다음 급전선 설치. 세 번째 모선하고 일괄선. 플러스. 첫 번째 모선. 그 다음 급전선. 급전선 어디? 여기. 그럼 모선하고 일괄 급전선은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설치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을 안 그려도 1번, 2번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 3번에서는 그 두 개를 다 한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는 유입이 거의 줍니다. 그리고 동그랗죠. 보시면은. 단상용을 해가지고. 위에 있고 밑에는 코먼을 해가지고 세 개를 잡아가지고 삼상을 만들기도 하고 단상만 따로 쓰기도 합니다. 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변압기 위에. 어떤 건 하나 달려있고 어떤 건 세 개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삼상을 만들기 위해서 단상용을 이렇게 코먼 잡아서 삼상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하나 내지 두 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단상으로만 쓰는 거고. 단상짜리를 어차피 세 개 연결한 게 삼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상 1500kV라는 건요. 단상 500kV짜리 세 개를 만든 게 삼상 1500입니다. 대신 그거의 결선을 델타 Y든 해가지고 한꺼번에 연결했으니까 500, 500, 500씩 연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 단상을 걸게 되면 얘 500밖에 안 됐는데 1500이라는 게 다 1500이 아니라 삼상 1500인데 얘는 500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밸런스율이 생기면 한쪽이 더 많은 부분을 땡겨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쪽이 못 쓰는 거죠. 왜?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 이내로 제한하게끔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안에 보시면은 별처럼 돼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탭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탭을 5개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요게 일반 주상변압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돌게끔 돼 있고 어떤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탁탁탁탁 미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탁탁탁탁. 이런 타입들도 있고요. 근데 거의 이런 타입이 탱크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탭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5%의 5개 탭이 있다. 물론 이제 요것들도 지금 22,900 같은 건 23,900, 22,900, 21,900, 29,900, 19,900 해있고 2차 칩으로 해가지고 5개 탭을 이렇게 합니다. 5개 탭이라는 게 몰드 변압기 여러분들 22,900 같은 거 보시면 앞에 전면부에 이렇게 6개 있는 거 보이시네? 여기 11, 12, 21, 22, 31, 32 해가지고 조합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요거 2개, 여기도 2개입니다.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5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탭이 이렇게, 여기 하나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하나 임피던스고 여기 하나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조합해서 쓰는 건 이렇게 하나, 여기 가서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요 개수가 요게 들어가나 요게 들어가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5개밖에 안 나옵니다. 조합이. 그래 보면은 얘가 23,900에 얼마, 22,900에 얼마, 21,900에 얼마, 29,900에 얼마, 19,900에 얼마 해가지고 탭 부분이 몇 번에서 몇 번, 몇 번에서 몇 번,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가면은 명판 같은 거 다 사진 찍거든요. 뭐가 있으면 다 찍어 놓고 일단 가서 이제 거꾸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얘도 5개 탭이 있다는 얘기죠, 거의. 근데 이제 154 같은 경우는 17개 탭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민수 시장에 많이 쓰는 거. 그러면 9번이 이제 중간 탭입니다. 그리고 21개짜리인가 또 있고요. 한전에서 좀 쓰는 것들. MR 거를 이용해가지고 탭 체인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보통 민수에서는 MR을 많이 사용하니까. 배전선로에서 전압조정. 어떻게 할 수 없나? 아까 뭐였지? 6%, 10% 설명드렸지, 아까? 성전계통 같은 건 2.5% 이렇게 돼 있는데, 불평등률은 3%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압 유지는 2.5%인데, 불평등률은 3% 정도. 이렇게. 역률 제어 방법.